23년도 3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계 반응물을 잡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한계 반응물만 잘 잡아내면은 문제풀이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한계 반응물을 잡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반응 횟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부피가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모두 소모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거나 한계 반응물에 관련된 간접적인 단서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계 반응물을 잡기가 어려운 게 보통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면은 한계 반응물을 잡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반응 횟수의 비율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정확하게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한쪽은 문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비교하기가 여러모로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1번과 2번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은 1번 그 A의 양은 1번 실험이 한창 모자라고요. 그리고 2번 실험에서는 B의 양이 모자라니까 급한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쪽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용해 볼 방식은 한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실험 1번이나 2번을 전체적으로 두 배를 해서 기체 A와 B 중에서 한쪽의 양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한계 반응물 잡아 볼 건데요. 저는 실험 1번을 두 배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A의 양은 4W가 될 거고 B의 양은 40g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은 EW가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A의 양이 4W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거하는 방식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단순히 비교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는 소거하는 방식은 쓰지 않고요. 그냥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2번 실험 쪽에서 1번 실험 쪽으로 그 눈을 가져가 보시면은 A의 양은 이렇게 4W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B의 양은 6g에서 40g으로 지금 34g이 증가했고 배수 관계로 봤을 때에는 6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첨가 스타일로 보는 거죠. 기체 A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기체 B의 양을 계속 들이부으면서 반응을 점점점 진행하는 건데 이 정도로 6배 증가했으면은 실험 1번에서는 B를 다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으로 봤을 때 실험 2번에서는 B를 다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1번에서는 B를 다 쓸 수 없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A를 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한계 반응물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잡아내시면 실험 1번에서는 A, 2번에서는 B가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세 줄 풀이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실험 1번에서는 지금 A가 2Wg만큼 주어져 있고 B는 20g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단위도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는 실험 2번에서는 4Wg만큼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B는 6g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쓰는 놈부터 메모를 해보시면 실험 1번에서는 A를 2Wg만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안 남을 거고 실험 2번에서는 B를 6Wg만큼 쓰게 될 거니까 아예 안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서야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을 써보시면 되는데 이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여기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사용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험 1번에서는 A를 다 썼으니까 B가 Wg 남아있을 거고요. 실험 2번에서는 B를 다 썼으니까 A가 2Wg만큼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사용한 A의 양을 마이너스 2Wg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험 1번과 2번에서 사용한 A의 양이 같아지는 것을 보고
반응 횟수의 비율이 1대 1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1회 반응했다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실험 1번에서 B는 6g만큼 소모하게 되어서 W가 14g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은 A가 28g 주어져 있었는데 28g을 모두 소모하게 된 거니까 반응 질량비도 질량 보존인 것을 활용하시면 기체 C의 양은 34g만큼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34g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2번 실험도 메모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34g 그리고 34g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을 질량으로 풀이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은 개수 B까지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전체 부피를 메모해 가면서 풀어볼게요. 실험 1번에서는 반응 전 전체의 부피를 11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 2번에서는 반응 후 전체 몰수의 부피를 3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편의상 한 번 반응으로 보기로 했지만 여기에서 그 한 번 반응을 좀 더 확고하게 풀고 싶으면은 같은 화학종의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2번 실험에서 A의 양이 4W에서 2W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몰수의 비율이 질량 비율이 2대 1대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체 A의 개수도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은 확정적으로 한 번 반응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체 C의 양은 2몰만큼 생성된 거고요. 이쪽을 2몰로 채워주시면은 정확하게 3몰만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활용해서 옆에도 옮겨 적어 보시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의 양은 지금 1몰 반응한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도 1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의 양은 2몰이 될 거고요. 이쪽도 2몰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초기에 실험 1번에 전체 합이 11몰이니까 기체 B 20g은 10몰로 봐주시면 되고요. 1몰당 2g으로 해석하시면은 반응 몰수의 비율이 3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B의 개수가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활용하시면 옆에 부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3몰로 봐주시고 3몰로 봐주시면은 초기에 5몰만큼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실험 1번에서는 14g 남았으니까 7몰로 보면은 합이 9몰이네요. 그럼 개수가 1대 3대 2였으니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지금 2몰씩 감소하는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한 번 2몰씩 감소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11몰에서 9몰로 2몰 감소 그리고 5몰에서 3몰로 2몰 감소니까 이제 모든 과정들을 다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분자량비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사실상 이미 분자량비는 나와 있는데 A의 분자량은 28로 잡아주시면 되고 B의 분자량은 2로 봐주시면 되고요. C의 분자량은 17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짬밥이 있는 분들은 느껴지실 텐데 이런 분자량이 나오는 경우는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W에다가 14 넣어주시고요. B에다가 3을 넣어주고 B의 분자량 2 넣어주고 A의 분자량 28 넣어주시면 계산이 끝날 것 같아요. 자, 14와 28 날려주시고요. 그러면은 2가 남을 텐데 한 번 더 날려버리시면은 2분의 2가 지워지니까 답은 3분의 1이 나와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문제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렵고요. 세 줄 풀이를 할 때 이렇게 질량비로 푼 다음에 전부 다 몰수비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해내시면은 아마 풀이가 쉬워질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